족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부모도 설레고 아이도 설레는 입학과 신학기 시즌. 요럴 때 놓치기 쉬운 팁들 알려드릴게요. 새 책, 새 친구, 새 가방. 언제나 새로운 출발은 가슴 떨리고 설렙니다. 3월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을 준비하는 손길로 다들 분주한데요. 아이가 수험생이면 부모도 수험생. 아이가 1학년이면 부모도 1학년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은 오늘 뭐 준비하러 오셨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요. 아이 용품을 준비하러 사러 왔는데 일단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그런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록을 보고서 문구점에 와서 좀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새학기 준비물 사려고 학용품도 구매하고 실내화나 아니면 솔비 같은 거 이런 준비물들 구매하러 왔어요. 신학기인데 발이 커져서 실내화를 사러 왔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준비하는데도 한나절. 특히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가정은 더 할 텐데요. 책가방도 사고 실내화도 꼼꼼하게 다 구비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꼭 놓치지 않고 준비해야 할 게 더 있습니다. 바로 안과 검진인데요. 취약 전 시력 검사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시력 발달이 안 된 약시의 경우에는 아이들은 시력이 떨어진 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또 표현이 서툴러서 부모님들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보통 만 8세경까지 시력 발달이 끝나기 때문에 7세 이전에는 시력 검사를 통해 약시를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 3세 이후부터 검사를 받는 게 좋겠고 눈을 찡그리거나 고개를 옆으로 본다든지 눈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안과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똑순아, 얼른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이래? 싫단 말이야. 학교 가기 싫단 말이야. 지금 좋게 얘기할 때 양치하고 가자.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얘 좀 봐. 아니 선생님, 얘 왜 이래요? 아니 안 와도 꾀병까지.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신학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가볍게는 두통이나 복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불면증이나 무기력함, 틱 장애 등의 신경정신과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꾀병이겠거니 생각했다간 정신과적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음 항목 중에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 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4개 이상 항목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신학기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신학기 증후군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학 동안에 흐트러진 생활 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잡아주시고요. 규칙적이고 균형 있는 음식 섭취를 통해서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신학기 초에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 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어머니들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격려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정신적으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혹시 아직까지 아이방 책상이나 가구 선택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1, 2년 쓰다 버릴 것도 아니고 비용도 한두 푼이 아니니까 고민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가구 선택,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면 좋을까요? 아이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으면 어떤 걸 보면 좀 똑소리 나게 고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 초등학교 가구를 고르실 때는 처음에 아이들 책상 사이즈를 한번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초등학교 책상은 1m 20 정도의 너비가 가장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아무래도 수납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점점 책이 많아지기 때문에 옆에다가 책장을 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여기 하부 쪽에다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 숨겨서 책을 또 수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더 공간 활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좋은 가구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지금 책상의 크기 말씀하셨는데요. 아유,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학년 때만 쓰는 책상, 요거는 아유 갸우뚱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 되면 아이들이 키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책상을 조금 더 올려준다든지 부가적인 기능은 당연히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뭐 독서를 좀 더 위주로 한다면 이렇게 독서대가 부착되어 있다든지. 야, 책상들도 많이 변했네. 물론 그 옛날 아버지가 쓰던 좌식 책상 물려받아 쓰던 시절도 좋았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의 신체 조건, 공간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팁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한 친구들을 위해서 책상을 고르실 때는 학습 형태에 따라서 한번 또 책상을 보시는 게 좋아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조력자가 있을 때 이렇게 대면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끔. 서로 마주보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뭐 정 필요할 때는 내가 책상을 잠깐 이런 식으로 독립형으로 공부를 또 할 수 있게끔.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자리도 마련되고. 아무래도 효율성이 되게 굉장히 좋겠죠. 사람만 멀티를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가구 하나를 사더라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선택하는 게 대세인데요. 잠이 온다. 그 외에도 알아둬야 할 점 정리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습 형태에 필요한 것들을 골라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건 아무래도 우리 안전성, 우리 아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구의 등급이라든지 마감재는 뭐 어떤지 네네. 그런 걸 좀 꼼꼼하게 보셔야지 한두 번 쓸 거 아니니까 오래 쓰시려면 아무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야, 이제 공부하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 세상에. 아니, 백날 좋은 가구를 그냥 사다 주고 채워주면 뭐하냐고요. 동해 하나 서해 하나 이렇게 집어던져 놓는 거. 너 똥순이 너 빨리 안 와. 내가 니네 집 치워주는 사람이니? 선생님, 집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네? 100배 공감한다는 분들 많으시죠? 갖고 놀던 장난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책이란 책은 죄다 펼쳐져 있고 옷장도 모든 옷을 들쑤셔 놓기 일쑤입니다. 치워도 끝이 없는 전쟁 정리수납. 그 노하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우, 한숨이 나와요. 저희 집만 이런 건가요? 전쟁터예요. 치워주면 뭐해요? 반나절은 못 가요. 책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책상 위에 아이들이 컴퓨터 같은 건 치워놓고 그다음에 연필이나 그리고 또 책 같은 것도 지금 당장 읽을 거하고 또 볼 것만 또 사용할 것만 놔두는 거예요. 혹시 책상 위에 컴퓨터 두진 않으셨나요? 저학년일수록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선을 뺏는 건 없애는 게 좋습니다. 같은 종류의 책과 같은 출판사의 책들, 그다음에 키높이, 색깔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책을 읽고 꽂으라고 하면 책꽂이에 얹어놓는 친구들 많죠. 먼저 정리정돈의 의미부터 알려줘야 합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다 해주지 않고 분류하면서 정리하는 법을 지도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정리 후에는 그 자리에 둘 줄 아는 정돈의 의미도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옷장 정리는 긴 옷과 계절 옷과 색상으로 나눠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긴 옷은 뒤쪽으로 가게 하고 앞선이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짧은 옷은 앞쪽으로. 옷걸이에 옷을 걸다 보면 중구난방 천층만층되기 일쑤죠. 길이와 색상별로 정리해주세요. 옷 서랍장은 세로 수납과 바구니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윗옷을 세로 3등분, 가로 3등분으로 졌는데요. 바구니에 꽂아두니까 어떤 옷인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구니 없이 이런 식으로 세워도 됩니다. 책을 꽂듯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위에서 볼 때도 쉽고 아이들이 어떤 옷인지도 금방 알 수 있고 뺄 때도 흐트러짐 없이 찾을 수가 있어요. 바지 접을 때는 이렇게 반 접으신 다음에 엉덩이 부분을 안으로 넣던가 어머. 이걸 바깥으로 접던가. 야, 이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면 이 사이즈가 똑같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반 접으세요. 접으신 다음에 그 안으로 넣으셔도 돼요. 안으로 넣게 되면 풀어지지 않고. 세상에.
바지 개켜서 서랍에 넣어놓으면 이것저것 찾는다고 다 헤집어 놓기에 쓰죠. 이렇게 부피도 작고 한눈에 보이게 접어넣는 것도 팁입니다. 어떠세요? 내키는 대로 걸어놨던 옷장에서 가지런한 옷장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린 오늘 정리 수납 팁. 엄마만 혼자 하지 말고요. 아이와 함께 해보세요. 매일 하면 습관이 됩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아까 봤던 그 집이 맞아요? 네, 어쩌면 맞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볼 때 행동이 교과서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이들이랑 같이 정리하고 수납하고 행동을 같이 하면 아이들은 언젠가 정리 잘하는 우리 아이가 될 겁니다. 네, 그간에 했던 고민까지도 싹 다 정리가 된 기분인데요. 신학기 잘 부탁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 3월은 정말 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은 달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 상식부터 정리 수납 팁까지 신학기 준비에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똑주부가 응원합니다. 여기 피디님 빨리 오세요 빨리. 왜 불렀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정말. 이러다 지각하겠네. 무슨 지각을 해요? 아니 학교 가야죠 학교.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학교를 가요? 아니 정말 또 모르는 소리 하네. 피디님 네. 요즘 학교가 학생들만 가는 줄 아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가지 누가 가요? 저만 따라오세요 오늘은. 새 학기가 시작된 요즘 학생들만 학교 가라는 법 있을까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색 폐교 탐방을 떠나봅니다. 겉에 보니까 정말 학교인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러잖아도 여기 오시는 관람객들이 전부 학교인 줄 알고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곳은 폐교된 곳을 박물관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곳입니다. 영월군에 위치한 초등교육박물관은 조선시대부터 개화기, 일제강점기를 거쳐 1에서 7차 교육과정까지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원장님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본 전시실인데요. 네. 우리나라 교육의 변천사를 시대별로 전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시관에는 관장님이 전국을 누비면서 수집한 천여 점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대별로 전시된 교과서를 보면서 옛날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죠.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연습장 아닐까요? 연습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컨닝 아닌가요? 컨닝? 맞습니다. 예, 컨닝. 영어로 우리 컨닝 페이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이걸 할까요? 컨닝을 우리나라 말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뭘까요? 컨닝을 하기 위해서 쪼가놓은 쪽지. 그걸 갖다 우리나라 말로 방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망이라니 지금은 생소한 표현인데요. 소시적 방망이 만들다가 혼났던 기억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있겠죠. 방망이들을 모아놓다가는 방망이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시험 볼 때 이거를 가져가면 잘못하면 방망이로 그러니까요. 배를 맞기도 합니다. 어릴 때의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한껏 신이 난 심혜인 리포터. 이번에는 오르골 앞에 앉았는데요. 정말 누르는 게 어렵네요. 옛날 선생님들은 진짜 부드럽게 누르면서 노래도 부르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숙달을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 이곳에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정말 초등 교육의 역사가 다 살아 숨쉬는 느낌이에요. 네. 이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고서점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옛날 물건을 좋아했어요. 근데 주로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놀았던 거, 보았던 거,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한 군데 역사적으로 잘 정리를 하면 좋은 기록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 영월에 폐교부지가 나와서 이걸
활용해서 박물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칠판 맨 위쪽이 안 닿았거든요. 제가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자랐는지 위까지 넘네요.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에 손으로 쓰고 그린 수업 자료들. 천천히 둘러보다 보면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박물관 이렇게 둘러보셨죠? 자,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많은 초등교육의 역사들이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또 추억의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즐거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저희 박물관에서 많은 걸 배우셨죠? 네. 이 졸업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시영 선생님이 조선어 강서원에서 발행해 주신 졸업장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잘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오실 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학교를 졸업하고 두 번째로 찾아간 곳. 정원부터 예술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바로 평창에 위치한 한 예술관인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시골 마을의 폐교가 지역의 명소로 새롭게 거듭난 비결. 혜인 씨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여기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밖에 둘러보니까요. 정말 멋있는 조각들이 많더라고요. 이곳은 어떤 공간이에요? 2000년서부터 조각이랑 서양화, 서예가 어우러진 문화복합단지입니다. 폐교가 된 초등학교는 예술인들의 손길이 닿으면서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바뀌었는데요. 작품들이 다채롭네요. 네, 재료가 여러 가지죠. 브론즈도 있고, 테라코타도 있고, 또 석조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재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우리 관장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실까요?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재료비가 조각을 할 수 있는 재료비가 없어가지고 어떤 이제 쓰레기통에서 어떤 그 폐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조각을 만드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기법상으로는 아셈블라지라고 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이제 그때 우리 애가 신었던 신발이에요. 이게 네. 그 3살 때. 그래서 신발로 해서 이제 배트맨의 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한테 네 신발이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부활을 해서 배트맨으로 환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얘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고 있다. 작가님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서 그런지 작품이 더 특별해 보이죠. 오픈 스튜디오이자 작업실로 활용 중인 공간인 만큼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창작 활동 중인 작가님. 이건 과연 어떤 작품일까요? 지금 한창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을 만들고 계세요? 아, 네. 요거는 이제 석고로 이제 주형을 빼낸 다음에 이제 완성을 위해서 이 표면을 다듬고 있는 작업입니다. 고즈넉한 시골 마을을 예술의 향기로 물들이는 산중 예술관. 최근 새 단장을 마친 예술관 내 카페가 입소문을 타면서 평창의 핫플레이스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폐교의 변신, 그야말로 무궁무진하죠. 박물관과 예술관에 이은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원주에 위치한 한 캠핑장인데요. 사장님, 이곳 폐교가 정말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한 70년 정도 된 폐교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분교였었는데 네. 분교 이제 학생 수들이 이제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제 장기 임대해서 캠핑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폐교가 캠핑장으로 탈바꿈한 건데요. 낭만 한 줌이 솔솔 뿌려진 캠핑장의 모습. 이곳을 보고 방치됐던 폐교를 떠올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곳이 원래는 네. 학교였었잖아요. 네. 폐교가 된 곳에서 캠핑을 즐기니까 좀 색다르지 않으세요? 그쵸. 애들한테 이제 저희가 예전에 다녔던 이제 학교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알려줄 수 있고 뭐 부모로서 이제 저희 시대 때 얘네가 못 본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데 오면 그런 점들이. 캠핑장의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이렇게 폐교를 돌아보니까 어떠셨나요? 배움은 끝났지만 정말 낭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피디님 있잖아요. 저 너무 배고파요. 배고프시다고요? 네.
사장님이 우리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시대요? 사장님의 깜짝 선물. 캠핑의 별미인 라면이었는데요. 역시 라면은 밖에서 먹는 게 진짜 라면이죠. 너무 행복해요. 라면 하나에 기분 좋아진 혜인 씨.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아이가 따로 없습니다. 피디님, 먹고 싶죠? 네. 이그그. 추억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폐교 나들이.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세요. 얘는 도대체 몸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복근에다 빨래 해도 되겠어. 나도 3개월 헬스 끊었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운동하러 가야겠어. 근데 너무 귀찮아. 정말 시간이 안 돼? 너무 싫어. 아니야, 지금 가야 될 것 같아. 어떡하지? 정말 가기 싫어.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던데? 누구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배달 왔습니다. 배달이요? 저 시킨 거 없는데요? 무슨 배달이요? 요가 배달 왔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요가 배달까지? 이불 밖으로 나가기 두려운 귀차니스트들을 위한 특급 처방.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출장 서비스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귀차니스트 민순의 집. 자, 오른 무릎을 우선 처음에 굽혀서 내려 왼무릎 바깥쪽에 발바닥 집어볼게요. 네. 그 상태로 왼무릎을 굽혀서 발을 엉덩이 쪽으로 바짝 끌어오시고, 그렇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끌어와서 네, 오른쪽 엉덩이 너무 뜬다고 생각하시면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눌러줍니다. 가정방문 요가 수업이 한창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방문 홈 트레이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동 종목도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부터 필라테스, 요가까지 범위가 다양해졌는데요. 자, 이때도 어깨 찌그러지지 않게 계속 펴주시고 합장한 손 중앙으로 올 수 있도록 무릎과 팔꿈치 계속 밀어줍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 땀 너무 나는데요 지금? 진짜 많이 나시네요. 다리 지도면 방귀도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요가가 이런 건가요? 지금 하신 동작은 하복부를 강하게 수축시키시면서 소화기관을 활성화시키는 동작입니다. 유연성이 부족한 초보자들에게는 요가 동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맞춤 수업이 중요한데요. 그대로 오른손으로. 이럴 때 1:1 홈 트레이닝이 효과적이겠죠? 그대로 고개를 왼쪽으로 시선 손끝을 바라보시면서 손끝 호흡합니다. 호흡이 되나요? 빼도 박도 못하고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이게 웬일인가요? 사실 저도 운동을 많이 끊었었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집으로 직접 와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개인별 맞춤 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비용이 네. 제가 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것과 직접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하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차이가 안 날 수는 없어요. 그쵸? 네. 이렇게 차 끌고 오시고 하니까 네. 얼마 정도 어떻게 차이 나는지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줘요. 트레이너가 운동에 필요한 소도구들까지 전부 다 챙겨오기 때문에 홈 트레이닝 레슨 비용은 일반 센터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근데 사실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을 끊어놓고 안 가는 것보다는 한 번을 받더라도 이렇게 집에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효과적으로 받는 게 몸에는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게 방문의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홈 트레이닝의 장점입니다. 네, 아주 혹독하게 운동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마스테. 지하 주차장에 나타난 의문의 차량. 이 어두컴컴한 곳에 설민수 작가가 끌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기 어디예요? 저 여기를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 뭐 하긴요. 세차 하셔야죠. 세차요? 오 마이 갓!
맡겨주십시오. 일단 차 키를 건네받긴 했는데 아이고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차량 구석구석에 10년 묵은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얼른 세차를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나섰다. 세차기의 어벤져스. 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믿고 맡겨볼까요? 전화 한 통이면 고객이 있는 곳까지 어디든 달려오는 출장 세차 서비스. 세차는 실외와 실내를 포함해 평균 50분이 걸리는데 고객들은 차키만 넘겨주고 편하게 볼일을 볼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겠죠? 가격이 비쌀까봐 걱정이시라고요? 일반 손세차 매장에 맡기는 비용과 많이 차이 나지 않아서 요즘은 출장 세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급속도로 증가 추세입니다. 때 빼고 방 내고 이 얼마만의 변신인가요? 제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귀차니스트 설민수 작가도 열심히 세차를 돕는데요. 이왕 하는 거 꼼꼼하게 프로 정신을 발휘하네요. 사장님 저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점 주실 수 있어요? 80점? 80점? 네. 오, 첫날인데 그 정도면 퍼펙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네. 근데요, 저는 세차라고 해서 겁을 먹었거든요. 네. 막 물 튀기고 물 길어 날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어떤 세차 기법인 거예요? 이게 이제 고압, 고온으로 하는 이제 스팀 세차기 때문에 물이 이제 생각하신 것만큼 바닥에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하 주차장,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도 네, 편히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우와, 정말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네요. 출장 세차 전문점에서는 이렇게 세차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달려오는데요. 스팀 세차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스팀을 분사해 먼지를 적셔주고요. 젖은 먼지를 바람으로 날린 다음 청소기와 타월로 이물질을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는 아기용품 신경 쓰이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특히나 세척이 어렵고 오염되기 쉬운 카시트까지도 살균 세척을 해줍니다. 폭풍 감동 서비스. 정말 믿고 맡길만 하죠? 차 내부가 한결 쾌적해졌네요. 아니, 세상에. 원래 차에 있던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놔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듬직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있는 자리 그대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요. 칼시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스팀기로 다시 한번 살균하고 그러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어느덧 출장 세차 막바지 작업. 차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변신 완료! 반짝반짝 너무 깨끗해서 파리도 미끄러질 것 같네요. 더러웠던 자동차 휠도 깔끔해졌고요. 지저분한 앞유리 얼룩도 말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어떠세요? 출장 세차 만족하세요? 네, 새 차 뽑은 것 같아요. 아, 출장 세차 이렇게 받아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육아하다 보면은 그 세차장에 차를 맡기기도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가끔 출장 세차 오시면은 그 육아하기도 훨씬 편리하고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고객 만족 100%! 아기가 타는 공간까지 깨끗해져서 마음이 놓입니다.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차차차차차 출장 세차 최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어머 귀여워라. 태어난 지 5개월 된 공주님이 엄마랑 놀고 있네요. 아기는 정말 예쁘지만 쉴 틈 없는 육아 전쟁에 엄마는 지칠만도 하죠. 그래서 민수 삼촌 출동. 도리도리 까꿍 삼촌 좀 봐봐. 오미윤아 애기 언제 이렇게 컸어? 너무 축하해. 너무 예쁘다. 이지 집에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애 엄마가 됐어. tot 남았지? 너무 예쁜걸? 산후조리는 잘 마쳤어? 이제 막바지야. 막바지? 그럼 아직도 받고 있는 거야? 그럼 받고 있어. 어떤 거? 집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집으로 온다고? 외출이 어렵고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엄마들을 위한 출장 산후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산모들의 몸 회복을 돕는 마사지인데요. 발바닥 통증은 어때요? 네, 뭐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스트레칭 같은 건 좀 해주고 그러죠? 네, 그때 알려주셔가지고 하고 있어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처음엔 잘 조금 하니까 모르는데 계속 하니까 좀 그랬구나. 희은 씨는 출산 직후부터 출장 산후 마사지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데 육아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모유 수유와 독박 육아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 엄마들. 잠시나마 나만을 위한 꿀 같은 시간을 만끽합니다. 희은아, 시원해? 너무 와, 내가 보는 내가 더 시원하다. 선생님, 금손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엄마들을 위해서 가정으로 직접 와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여기서는 저희가 집으로 방문을 하니까 산모님들 입장에서는 편안하시잖아요. 네. 외출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 특성상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런 베드나 물품들도 다 직접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동식 베드부터 시작해서 마사지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저희가 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직접 와서 세팅을 한 다음에 관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엄지척! 오, 너무 그레이트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죠? 엄마의 지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어루만져주는 출장 산후 마사지. 정말 최고네요. 선생님, 산후조리를 원하시는 우리 산모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중점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산모님들이 많이 원하는 거는 이제 부종도 빨리 빼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몸매, 나이를 빨리 잡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인 정리까지 해드리는 그런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제 친구 희은이의 상태는 어떤가요? 처음에 네. 희은 씨 만났을 적에도 이제 출산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적에 뵀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모든 골격이 다 벌려져 있는 상태예요. 골반도 그다음에 복직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하면 이렇게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가 자라는 그 공간이 이렇게 많이 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몸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지금 이제 꾸준히 이제 관리를 받고 나서 되게 많이 좋아져서 좀 기분이 좋네요. 그럼 내 친구 희은이는 꾸준히 받아보니까 지금 어때? 난 사실 계속 받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고 사실 가격적인 면도 이렇게 다른 데 케어보다도 훨씬 괜찮으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 선생님, 제 친구 희은이를 저를 좋아해서 졸졸 따라다닐 때 시절로 꼭 돌아갈 수 있게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장 산후 케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책임져 줄게요. 이불 밖으로 나가기 정말 힘든 분들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출장 서비스가 있습니다. 홈 트레이닝부터 세차, 산후 마사지까지 여러분도 다양하게 누려보세요. 오늘 찾은 곳은 조선대학교입니다. 광주 서석동에 자리한 조선대. 오늘 이곳이 자랑하는 맛집은 어떤 곳일지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맛집 두둥. 사장님, 여기 짬짜면 둘 주세요. 짬짜면 맛집이구나. 짬짜면 하면 이 집이죠. 짬짜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요? 어머, 잠깐, 스탑. 이게 짬짜면이라고요? 짬짜면은 칸막이가 가운데 딱 있어서 짬뽕, 짜장 각각 먹는 거잖아요. 내가 알던 네가 아니다. 예, 주변에 대학교가 있어서 젊은 사람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다 보니까 짬짜면하고 짬짜면 소스하고 짜장 소스하고 같이 비벼서 먹는 방향으로 해봤습니다. 진정 이름값 하는 짬짜면 보았노라, 놀랐노라, 맛보겠노라. 제가 조대 다닐 때부터 여기 계속 다녔고요. 맛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기억나서 졸업한 이후에도 자주 찾아오고 있는데 후배들도 이곳에 가까이 있으니까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맛있게 와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콤한 짜장인데
인스턴트로 먹는 그런 그 사천 짜장하고 다르게 말 그대로 가정식의 좀 건강한 더 맛있는 그 사천 짜장 같은 느낌? 근데 거기에 이제 더 약 고명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맛있죠.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장의 무기. 바로 이 떡과 돼지고기입니다. 네, 짬짜면에 들어간 애들 맞아요. 처음에는 해물도 넣고 고기하고 해물하고 넣었습니다. 떡도 넣고. 근데 떡 때는 쫄깃쫄깃하다고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고요. 해물보다는 고기가 더 좋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해물을 빼고 고기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짬짜면 하면 이 집을 알아주는 거겠죠. 50년 동안 요리를 한 사장님의 하루는 짬짜면 양념을 만드는 걸로 시작됩니다. 여기에 사장님만의 특급 비법, 떡을 넣어주면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거. 또 다른 맛선수 등판, 맛있게 달달달달달 볶아주면 양념 완성. 직접 뽑은 면을 인심 좋게 넣어주고 양념까지 얹어주면요. 지금까지의 짬짜면은 잊어라. 오른손으로 비비고 또 오른손으로 비비고 아우 윤기 좔좔좔좔. 자, 그래서 이제 드시겠다? 여기 주소가 어디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다. 매우면서 달그작작하면서 떡이나 고기도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되게 맛있고 맺으시면 꼭 생각나요. 자꾸자꾸 생각나는 짬짜면. 음식값은 안 올린 지가 한 5, 6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학생들의 돈이 좀 경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은 안 올릴 겁니다. 지금도 학생들 오면 공짜로 줍니다. 밥은. 조대생만 줘요? 조대생만. 자, 다음 맛집을 만나볼까요? 오호라, 꽉 찬 손님들이 맛집을 증명해주는데요. 어머 깜짝이야, 나 아직 마음의 준비 못했는데 이렇게 훅 들어오기 있기 없기? 자, 준비하시고 항공샷, 뷰티샷 모두 찍어주세요. 보기 좋은 음식이 또 먹기는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맛있겠다. 신입생 때부터 우티 때 친구들과 왔는데 그때부터 매년 거의 자주 막 후배들도 데리고 오고 자주 오는데 졸업하고도 생각나서 여기를 꼭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소개해서 왔는데 여기에 파스타나 피자나 이런 것들 먹어봤는데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추천을 부르는 이 집 맛자랑 시작합니다. 이곳은 특히 피자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제 기다란 게 우리가 흔히 하는 동그란 피자가 아닙니다. 모양이 좀 독특하죠? 이런 사각형 피자를 로마식 피자라고 하는데요. 도우가 바삭한 게 특징이래요. 로마식 피자는 나폴리 피자와 달리 도우를 초벌해서 한 번 더 구워서 내는 게 특징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관광객들이 즐겨 드시는데 저희가 그걸 접목해서 했더니만은 학생들에게 잘 어필이 됐습니다. 로마식 피자는 모양도 새롭고 식감도 좋아서 더 인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반반으로도 주문할 수 있어서 다양한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고요. 이건 통오징어 먹물 리조또? 리조또라고 해서 다 같은 리조또가 아니다. 이 집은 먹물과 버터를 넣어 맛을 내는데요. 고소한 게 특징이래요. 먹물 리조또는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오징어 다리 부분을 슬라이스해서 버터와 한 번 더 구워주는 게 훨씬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그렇게 조리하고 있습니다. 이 리조또가 완성되면요. 대망의 하이라이트,
통으로 튀긴 오징어를 얹어주면 게임 오버, 디 엔드. 되게 고소하고 다른 데는 막 오징어가 좀 많이 짜고 그런 것 같았는데 여기 거는 간도 되게 잘 맞고 쫄깃해서 되게 맛있어요. 후배님들 여기 정말 맛있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위치도 좋아서 점심시간에 나와서 먹기 되게 좋아요. 맛있는 한 끼,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포근한 계절에도 멈출 수 없는 나눔, 그리고 나눔. 그런데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솔직히 이런 것도 될까 싶기도 하고. 꼭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실천이 어렵죠. 시작은 반이라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나눔의 출발점이 되죠. 음료 한 잔 건네며 인사를 나눔, 먹을거리를 꾸러미로 나눔. 우리가 배달하는 것은 정이죠. 우리 동네 정 나눔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영상 정 나눔 프로젝트.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건 다 옛말.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몰라.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듣는 나눔 프로젝트. 이름하여 정 나눔 프로젝트. 그 훈훈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 주변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참 많죠. 그러나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까지 제도 안에서 돕기란 어려운 현실. 그래서 이분들이 떴습니다. 통장들이 직접 요구르트 배달 가요. 배달 가요. 우리 동네 지킴이 통장들이 직접 요구르트 배달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말벗도 되드리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은 없는지 살펴본다는 것. 이런 일에 발벗고 나서는 건 역시 통장들이 1등이죠.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에 우리 1아파트는 이웃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한 분 계신 노인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정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거트 잡수 맛있게 잡수고. 아이고 좋지요. 몸말일 때 자다 밤에도 하나씩 먹지. 아직에도 먹지요. 얼마나 좋은데요. 갖다 주기 고맙지요. 이 남아는 놓은 할머니를 이렇게 갖다 주기 통장님 갖다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통장님 하도 잘하시기에는 얼마큼 안 보면 보고 좋고. 항상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고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지요. 통장들 또한 마을 주민인지라 어르신들에겐 반가운 얼굴. 조용했던 집안에 이야기꽃이 활짝 피면 주민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챙기게 된다고요. 고맙습니다. 그 사이 정을 나누러 가는 또 한 명의 지킴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좀 불편하시고 찾아갈 때마다 많이 반겨주셔요. 그래서 갈 때마다 뿌듯하고 내가 가는 길이 저는 길이구나를 느껴요. 계셨네요. 예. 반가워요. 살가운 인사도 잠시 받은 요구르트를 따로 챙겨두는 어르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랍니다.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르신에게도 큰 보람이 된다는군요. 이렇게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 나눔 프로젝트의 긍정 효과죠.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는 일 물론 쉽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의 나눔이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면 작은 나눔도 큰 나눔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안녕하세요 용상, 안녕하세요 구르트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나누면 행복이 2배가 되는 안녕하세요 구르트.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나눔을 준비 중인 현장. 아니 이게 다 뭐래요? 꾸러미예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꾸러미 배달 가려고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식품 꾸러미를 배달하는 나눔 활동. 구입 비용은 주민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되고 봉사자 역시 주민들이죠.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꾸러미 나눔. 가까운 내 이웃에게 배달하는 만큼 기쁨은 2배 아니 3배로 돌아옵니다. 나눔을 실천하니까 저한테 복이 돌아오는 것 같고 어르신들께서도 너무 좋아합니다. 덧붙이자면 그동안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온 안동시 용상동 달걀 나눔, 떡국 봉사, 연탄 배달에 이르기까지 복지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활동이 이렇게나 많이 쌓였답니다. 그 나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요? 네, 요즘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 현상 때문에 이웃들과 소통이 부재되어 있는 현실인데요. 이 현실을 극복하고자 용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웃 정나눔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구르트 사업을 점점 확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골고루 그리고 누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구조를 계속 더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주민이 있고요. 용상동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바쁜 시간을 쪼개는 것도 땀 흘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 이웃은 우리가 지키는 정 나눔 프로젝트. 앞으로도 훈훈한 이웃의 정이 오가는 한 안동시 용산동은 언제나 봄날일 겁니다. 정을 나누면 복지 사각지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밀착형 나눔 프로젝트 정 나눔